40대 남자들의 취약점이 뭐지? 근데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여자들이 꼭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피디님들, 남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잘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 무너지는 순간에 서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바로 여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남자를 무너뜨리는 여자 유형이요. 약간의 나이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약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취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똑똑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대별로 꼭 피해야 할 여자 유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20대입니다. 젊음과 시간을 착취하는 여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20대 PD님이 있지만 가장 여자한테 취약한 게 뭐야? 난 이 여자가 이러면 정말 약해지더라 하는 거. 예쁘고 애교 있으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이렇다 보니까 20대 남자는 이쁘고 애교 있는 여자한테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잡혀져 있어. 경험이 없잖아. 그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왜 없는 것 같아요? 원하니까 뭐든지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 시기에 만나는 여자가요, 자기가 만날 앞으로의 여자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금전을 착취하는 여자들의 유형인데, 오빠 나랑 만난 지 지금 벌써 100일 됐잖아. 내 친구들은 100일 되니까 남친이 까르띠에에서 목걸이도 사주고 오마카세도 가고 한다는데 나도 오마카세 가서 밥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남자는 오마카세는 1인당 20만 원이 넘잖아. 그건 나한테 좀 부담스러워. 오빠 나한테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만하자. 이런 식의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 PD님 지금 월급 얼마 받죠? 230 정도. 맞아. 20대 사회 초년생들 월급이 최소 220에서 260, 그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일이다, 200일이다, 300일이다 이런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또 해줘야 되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다 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뒷더미에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 근데 왜 여자들은 항상 기념일만 되면 오마카세 가자, 뭐 사줘, 왜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옆에서 하니까 갖다 보고 싶은 것도 있고, SNS 같은 데 보면 자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많잖아. 근데 문제는 이 20대 남자를 무너뜨리는 이런 여자들은요, 남자가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여자들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 친구 남친은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건 거지. 근데 돈 없는 걸 알면서도 이러면은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의 기준은 이 남자가 돈이 얼마 있고 돈을 얼마 써야 되고 이 경제적인 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기준, 지금 당장 나한테 얼마를 쓰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금전 착취인 셈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두 번째는 시간 착취입니다. 돈과 함께 시간까지 뺏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해서 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지? 나 오늘 자격증 시험 내일이라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시험 끝나고 우리 데이트하자 했는데, 됐어. 그럴 거면 그냥 헤어져. 피디님 이런 여자 만나본 적 있어요? 직전에 만났던 여자 그럼 어떻게 했어? 여자가 딱 이랬으면 이거 접고 나갔어? 몇 번 거절하다가 그럴 거면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럼 공부를 접고 나갔네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요. 이게 매일 반복되잖아? 그러면 자격증? 아까 못 땄다 그랬죠? 내 인간관계도 없어지는 거고요. 자기개발 시간도 없어지는 거야. 시간 뺏기는 거예요. 이런 여자랑 오랜 기간 만나게 되잖아. 그럼 내 20대는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남자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젊음과 시간이잖아.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30대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여자들한테 금전과 시간을 착취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런 상태로 무능력한 3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0대 조건을 사는 여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조건만 따지는 거 아닐까요? 비슷한 건데 30대의 남자는 20대하고는 달라. 자, 우리 30대 PD님 20대하고 같아 달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랐어? 20대 때는 외모를 중점으로 봤는데 30대가 되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돼서 조건 같은 거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30대가 되면 내 커리어도 어느 정도 쌓이고요. 경제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시기에는 이런 생각 들잖아. 나도 결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변에서 결혼을 하면 내가 좀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30대 남자의 취약점이죠. 이거를 정말 교묘하게 잘 활용하는 여자들은 첫 번째가 3개월 만에 결혼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난 지 한 2개월 반 3개월 됐는데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 나 한 살이라도 좀 어릴 때 결혼
결혼하고 싶어. 내 친구도 내년 3월엔 결혼한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도 자리 잡으려면 좀 필요해, 시간이. 그럼 이제 뭐야? 오빠, 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야? 책임도 안 질 건데 왜 만나는 건데? 이런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이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피디님? 저보다는 제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압박에 떠밀리다 보면요. 아, 이 여자 놓치면 나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여자를 만약에 좋아하고 있다면. 그리고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나이가 내가 결혼 적령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대표님, 근데 여자들이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고른다기보다 조건을 빨리 선점하기 위한 거지. 남자를 천천히 알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첫 만남부터 이 남자 연봉, 집안 재산, 어느 정도 경제력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만에 결혼 얘기를 꺼내는 여자들이 은근히 요새 있어요. 대표님도 30대 때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걸 따지셨어요? 20대 때부터 그걸 따졌어요. 현실을 빨리 깨닫고 결혼할 때 이미 다 내려놓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지. 나 이제 30 넘었어. 나 빨리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런 연애 관계를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이건 연애가 아니라 사람을 조건으로 보는 계약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대표님 주위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이 파일럿이었고 집안도 좋고 강남의 파라쿠 출신에 잘생기고 되게 멋져.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쁘다 보니까 소개팅으로 여자를 만났는데 어리고 이쁜 여자였던 거죠. 여자가 만난 지 한 4개월 만에 오빠 좋다 하니까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깨진 거예요? 이분이 파일럿을 하다가 코로나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직을 한 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직장이 없어지니 여자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급함에 떠밀려서 결혼을 했고 그 친구는 나의 직업과 이런 걸 보고 결혼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위자료, 재산도 어느 정도 분할도 좀 한 것 같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면서 삶이 스크래치가 난 케이스라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근데 보면 네. 연예인들도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사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알아가는 시간도 없이 빨리 결혼하다 보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이 없어지면 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30대 남자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만난 지 한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 얘기를 막 꺼내는 여자 있어. 너무 자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는 더 좋은 조건이 오잖아. 나를 언제든지 버리고 더 좋은 조건인 남자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는 사랑이 아니라 조급함에 떠밀리잖아요. 그 순간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40대 남의 인생을 사는 여자입니다. 그게 어떤 여자예요? 40대 남자들의 취약점이 뭐지? 자존감. 회사에서는 자기 일이 더 커지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하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러면서 40대 남자들의 자존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여자들이 꼭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비교예요. 옆집 남자 이번에 차 바꿨더라. 벤츠 에스클레로 바꿨던데? 근데 옆집 남자 이번에 또 승진했대. 연봉 올랐다는데? 어때요? 무슨 말이에요? 왜 굳이 옆집 남자랑 비교하는지. 가장 가까우니까. 비교 대상이 끝도 없는 거야. 옆집 남자가 될 수 있고 또 친구 아빠, 드라마 주인공.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우리 아빠는 안 그랬어. 오빠만 그래. 이런 여자들도 있어. 근데 왜 여자들은 꼭 잘난 사람만 비교를 해요? 못난 사람은 비교를 안 해요?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남의 삶을 빌려 살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는 비교한다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아마. 이렇다 보면 부정적 언어 폭력으로 나타나요. 제가 아는 여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저 친구는 저렇게 유명 기업 가 있는데 당신 이거밖에 안 되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해?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술 얻어먹고 있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남들 앞에서도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을 해요. 진짜 언어 폭력이네요. 폭력이지. 내가 당신을 만든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야. 이런 얘기도 꺼리낌없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쌓이면요. 40대 남자에서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기댈 데가 없어. 우리 피디님이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당신은 왜 그따구야? 왜 그렇게 앉아있지? 꼴 보기 싫게? 밥은 왜 그렇게 씹어대는 거야? 깍두기 먹는 소리 듣기도 싫어. 막 이래. 그럼 어떨 것 같아? 집에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15년 차인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집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다. 이 나이에 이혼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거 진짜 감옥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 인생을 사는 여자들은 남과 비교할 시간이 없는데 내 기준이 없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의 기준으로 남자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 40대 남자는 힘이 없어 30대처럼 열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한없이 무너져.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20대 남자는 돈과 시간으로 무너지고요. 30대 남자는 조급함으로 무너지고 40대 남자는 비교로 무너집니다. 남자분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거나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댓글에 내 와이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좋은 여자들은 20대에는 당신의 미래를 소비하지 않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고요. 30대에는 나를 몰아세우지 않고 함께 준비해주는 거. 40대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자입니다.